수근이 영상툰. 여보, 이거 선물. 어? 갑자기 웬일이래? 뭘까? 내일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. 당신 예쁜 옷이 없다 그래서 원피스 한 벌 샀어. 진짜? 그래, 결혼 기념일 선물이야. 고마워, 잘 입을게. 남편이 하루는 결혼 기념일이라고 원피스를 사왔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선물을 받자 같이 살고 있는 시어머니께서 뭐야, 얘만 선물 사다 주고 나는? 그러시더니 어머님, 식사하세요. 아이고, 나는 선물도 못 받는데 살아서 뭐해? 밥은 먹어서 뭐하고? 안 먹으련다. 네? 그건 결혼 기념일이라 받은 거죠. 어머님도 생신 때 저희가 선물해드렸지 않나요? 그건 그거고, 나도 생일 아닌 날 뭐 좀 받고 싶구나. 넌 좋겠다. 우리 아들이 생일도 아닌데 선물을 다 해주고. 암튼 난 밥 안 먹어. 아휴. 여보, 어머님이 식사를 안 드셔. 뭐라고? 왜? 당신이 나한테만 선물을 해줬다고 그게 서운하신가 봐. 선물? 원피스 해준 거 그거 말하는 거야? 응, 그거 보시더니 그 뒤로 단식하신대. 아, 진짜 골치 아프네. 일단 설득 좀 해봐. 아무리 구슬리려 해도 말을 안 들으셔. 당신이 좀 나서야겠는데? 내가 뭘 따로 할 수 있겠냐? 당신이 잘 좀 설득해봐. 남편은 남편대로 관심도 없고 저에게 떠넘기기만 하더군요. 자기 어머니인데 말이죠. 사실 시어머니께서는 서운하다기보단 본인이 아들에게 집착하시는 거라 아들이 나한테만 뭘 안 해줬다라고 생각이 들면 서운하다고 말씀하시고 식사도 안 하고 그러세요. 그러던 하루는 뭐야, 엄마 뭐 하셔? 아? 우리 딸 왔어? 여긴 무슨 일로? 엄마 보려고 왔는데 언니가 엄마 방에서 안 나온다 그러던데 무슨 일 있어? 어디 아파?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 오빠가 며느리한테는 선물도 해주고 챙겨주면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길래 선에서 들어놓은 게 며칠 됐어. 오빠가 엄마를 안 챙긴다고? 그 효자가? 그럴 리가 없는데. 결혼 기념일이니 뭐니 하면서 원피스도 하나 새로 사주고 했다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잖니. 뭐야, 그럼 오빠 결혼 기념일에 엄마한테도 뭘 해줘? 왜? 우리 신랑은 결혼 기념일도 까먹고 그러는데 그 정도면 잘하고 있구만. 칭찬을 해줘야지. 엄마가 왜 들어누워? 나는 안 챙기고 며느리만 챙기니까 서운하잖니. 뭐라고? 난리 났다 아주. 과일 좀 깎아왔. 아니, 엄마는 말이야, 아빠가 엄마 그 성격 때문에 도저히 못 참고 나이 들어서 이혼했으면 반성을 해야지. 이번엔 아들한테 집착해서 서운하니 단식하니 거리고 있어? 아니, 서운한 걸 그럼 어떡하니? 엄마가 애야? 왜 오빠네 기념일에 엄마가 껴들어서 선물 안 줬다고 삐쳐? 서운할 수도 있지. 선물한데 나만 쏙 빼놨는데. 와, 말이 안 통하네. 5살짜리 내 딸도 내 생일에 자기 선물 사달라는 소리는 안 한다. 어떻게 아기들보다 생각 없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? 엄마는 그럼 엄마 생일날 새언니에게 선물해줬어? 그건 아니지만. 그러니까 안 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애도 아니고 뭘 꿍해서 밥도 안 먹고 방에만 처박혀 있어. 그건 이제 보니 엄마 오빠네 같이 살면 안 되겠다. 엄마 그 질투로 아빠까지 도망가게 해놓고 이제는 오빠까지 이혼하게 만들겠네. 이 집을 나가서 엄마 혼자 살던지 해야겠어. 와, 그건 좀 그렇잖아. 안 그럼 아들도 이혼남 만들 거야? 난 엄마 성격 못 받아줘. 우리 집에 올 생각은 하지 말고 지금처럼 지낼 거면 오빠네에서 당장 나가. 안 그럼 진짜 새언니도 도망갈 거야.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. 신우이가 집에 찾아와서는 사정을 듣고 어머님을 나무라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속 시원하고 딱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았죠. 돌아가면서도 저보고 어머님이 애 같아서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하더군요. 다음에 신우네 집에 맛있는 거라도 좀 만들어서 보내야겠어요. 여보, 나 아까 피자 사왔는데 좀 남겼어. 당신도 먹어. 아, 그래? 고마워. 어딨어? 응, 냉장고에 넣어놨어. 어? 이게 뭐야? 다 먹었는데? 뒤에 꼭지 남았잖아. 이걸 먹으라고 남겨놨다고? 그냥 당신 이거 안 먹어서 남은 거 아니야? 안 좋아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 못 먹는 거 아니잖아. 이런 식으로 남편은 자기가 못 먹는 걸 저에게 자꾸 양보하듯이 떠넘기더라고요. 순대 껍질 벗겨서 먹고는 그 껍질을 먹으라고 주질 않나, 피자 도우만 남겨주질 않나, 심지어 도우에 치즈가 들어가 있는 건 주지 않는 등 그저 자기가 먹기 싫은 걸 저를 위해 남겨준 것처럼 이야기하더군요. 여보, 나 아까 과일 사왔거든? 남은 거 당신도 좀 먹을래? 그래? 뭐 사왔는데? 포도를 샀어. 아까 좀 먹었는데 먹으려면 너도 먹어. 이거 말하는 거야? 다 먹었는데? 포도 껍질 있잖아.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거야. 뭐라는 거야?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?
먹다 남은 것도 아니고 못 먹는 걸 남겨놓고? 포도 껍질도 먹을 수 있는 거라니까. 껍질이 더 달다고 옛날에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잖아. 그렇게 좋은 거면 당신이나 먹지 왜 나보고 먹으래? 아, 나는 포도 껍질 별로 안 좋아해. 당신 많이 먹어. 나도 그런 거 안 먹어.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짜. 껍질을 먹을 수 있으면 까짓거 줄기도 먹을 수 있다 그러지. 뭘 먹을 수 있대 있기는. 이건 그냥 음식물 쓰레기야. 쓸데없이 이런 거 남겨두지 말고 다 먹었으면 버려.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? 너 생각해서 남겨놨는데. 나를 생각했으면 먹기 전에 좀 덜어놔.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남겨놓지 말고. 하다하다 이젠 포도껍질 같은 쓰레기들까지도 먹을 거라며 남겨주더군요. 막상 자기 먹으라면 자기는 싫어해서 안 먹는다면서요. 나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라고 생각하는 건가? 하는 생각이 들어 똑같이 해주기로 했어요. 여보, 내가 아까 귤이랑 사과 먹었거든? 이거 좀 남았는데 당신이 먹어. 뭐야, 이거 사과씨잖아. 이건 또 뭐야, 귤껍질? 이런 걸 어떻게 먹어? 뭐 어때? 당신 포도껍질도 먹는데 이런 거 못 먹어? 이것도 다 영양분이 있는 먹을 수 있는 거야. 여보, 수박 썰었는데 당신도 먹어볼래? 오, 수박? 나 수박 완전 좋아하지. 나중에 하체 해먹을 거 빼고 줄게. 에? 이게 뭐야? 뭘 먹으라는 거야? 왜? 거기도 먹는 부위잖아. 이 흰 부분이랑 껍질을 어떻게 먹냐? 거기도 먹는 사람은 다 먹더라고. 당신도 먹어봐. 맛있을지 누가 알아? 아, 진짜 왜 이러는 거야? 왜 자꾸 못 먹는 부분만 골라서 주냐고. 왜 그게 못 먹는 부분이야? 당신 과일 껍질이나 소시지 비닐 이런 거 먹으라고 주고 그랬잖아. 다 먹을 수 있는 거라며. 야, 그래도 내가 준 것들은 정말로 먹을 수 있는 부위였잖아. 내가 준 것들도 먹을 수는 있는 것들이야. 맛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그런 걸 먹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런 것들만 챙겨와서 주니까 나도 귤껍질, 사과씨 이런 거 주는 거지. 하, 진짜. 그럼 지금 뭐 복수라도 하는 거야? 복수는 무슨. 그냥 당신이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좀 준비해봤지. 아직 많이 남았어. 내일은 식사로 닭뼈를 줄 거거든? 그거 맛있게 먹어. 야, 뼈를 어떻게 먹어? 왜 못 먹어? 지금까지 당신 곰탕 같은 건 어떻게 먹은 거야? 그것도 뼈로 만드는데. 아무튼 내일은 뼈만 줄 테니까 뭐 씹어 먹든 갈아서 요리해서 먹든 맛있게 먹어봐. 이런 식으로 며칠을 못 먹는 것들만 음식이라며 꺼내줬더니 남편은 결국 항복하고 저에게 사과했어요. 자기가 못 먹겠는 건 저에게 먹으라고 남기지 않고 음식은 먹기 전에 제가 먹을 걸 미리 나눠놓기로 약속을 받아냈죠. 요즘은 무슨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먹으라고 주진 않네요. 애야, 너희 김치 좀 있니? 네? 어머니세요? 그래, 김치 말이야, 김치. 겨울인데 김장은 했어? 네? 저희 김장은 잘 안 해서. 그럼 김치는 없겠네? 알겠다, 야.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셔서는 김장김치를 담았는지 물어보셨어요. 그러면서 이것저것 음식거리가 어떻게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등 갑자기 저희 집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. 왔다! 김치 좀 나눠주려고 왔어. 잘 가서 트렁크에 이만한 통이 2개 더 있을 거거든? 가져오는 것 좀 도와라. 아, 어머님 오셨네요.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시지. 그래요. 거기 하나는 잠옷이랑 베개니까 먼지 묻지 않게 조심해서 가져와. 네? 베개요? 어머님 주무시고 가시려고요? 그래요. 뭐 문제 있어? 아니요. 문제랄 건 없죠. 그래. 멀리 운전해 왔더니 배가 고프구나. 밥 좀 차려와라. 아, 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밥 차리기 전에 일단 음료수 좀 따뜻한 것 좀 내와라. 밖이 생각보다 춥구나. 아, 어머님 그럼 보일러라도 좀 틀어드릴까요? 보일러는 됐고 너희 온수매트 같은 건 좀 없니? 그런 게 제일인데. 아, 그런 거 아직 꺼내질 않아서. 그래? 추워 죽겠는데. 꺼내드릴게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에 오셔서 온수매트 꺼내달라, 추우니 따뜻한 음료 달라, 조금 지나서는 더우니 환기 좀 시켜라, 청소기 돌리면 시끄럽다, 안 돌리면 더러우니 청소 좀 해라,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게 이것저것 시키셨어요. 처음엔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. 그도 그럴 게 제가 해달라는 걸 다 해드리다 보니 마음에 안 들 게 없죠. 그렇게 하루 있다가 가신다는 시어머니는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저희 집에 눌러앉아 계셨어요. 한 달 내내 이것 좀 가져와라, 아니 저것부터 가져와라, 완전 심부름꾼으로 쓰시더군요. 엄마, 여기 좀 앉아봐. 어? 뭔데? 엄마, 우리 집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편하지. 아, 뭐 그렇지. 그치만 그런 건 결국 나랑 마누라가 엄마를 다 케어하기 때문 아니겠어? 그래서 솔직하게 말할게.
엄마가 집에 오고부터 심부름이나 해주느라 쉴 틈이 없어. 아니 그런 거야 아들 집이니까. 아들 집이면 뭐? 아들내면 그래도 돼? 내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나가서 돈 벌라고 하면서 엄마 나보고 뭐라 했어? 사람이 한 사람분은 해야 한다 그랬지 않아? 엄마 지금 모습이 제대로 된 한 사람분 맞아? 왜 이러니 갑자기 무섭게? 아니 애를 돌봐도 지금보다 손이 덜 가겠어. 이불도 펴줘야 누워, 귤도 까줘야 먹어. 뭐 하는 거야 도대체? 아니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너희가 해주니까 그냥. 안 해주면?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엄청 툴툴거렸잖아. 도대체 언제 돌아갈 거야? 아 왜? 나도 좀 쉬었다 갈 수도 있지. 그걸 왜 우리 집에서 쉬냐고.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자그마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엄마 없는 한 달 동안 아빠는 신경 안 써? 집에 좀 가라고. 아들 보러 온 김에 좀 길게 쉬다 가는 거지. 말이 좀 너무하네. 너무하는 건 엄마고 무슨 말도 없이 쳐들어와서 한 달을 틀어박혀 있으면 집안 사람들을 심부름꾼으로 부려먹어. 미리 말이라도 좀 꺼내서 대비라도 시키던가. 여기가 무슨 휴게소야? 지나가다 들러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쉴 거 쉬게? 아 진짜 치사하다. 거 엄마 부탁 좀 들어준 게 그렇게 원통해? 원통한 게 아니라 나도 안 해도 집에 오면 좀 쉬어야 할 거 아니야. 여기가 내 집인지 엄마 심부름하는 일터인지 모르겠다고. 힘들어서 나가련다. 엄마가 나갈래? 아님 내가 나갈까?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? 안 그럼 또 이거 해라 아니 저거 해라 하면서 귀찮게 굴 거 아니야? 빨리 정해. 엄마가 나갈래? 내가 나갈까? 에이 더러워서 간다. 그래 빨리 아빠한테 내려가고 다음부터는 오기 전에 제대로 연락하고 올라와. 어머님은 그날 밤에 그대로 운전해서 내려가 버리셨어요. 솔직히 좀 죄송하긴 하지만 남편이 내쫓아버린 게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. 그 뒤로는 속상했는지 오지도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. 뭐야? 나 국밥 먹고 싶다 그랬잖아. 순대랑 같이 시켜준다며. 내가 느끼한 거 먹으면 속이 안 좋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. 나 입덧이 심하잖아. 그렇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취소하는 게 어딨어. 그럼 나가서 혼자 좀 먹고 올래? 내가 옆에서 냄새도 못 맡겠어. 내가 나가서 먹으라고? 야, 내가 먹는 동안 네가 나가 있는 게 아니라? 내가 나가 있으라고? 어디 가라는 거야? 뭐 어디든 가. 밥 먹는 게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잠깐 나갈 곳 정도는 있잖아. 이 시간에? 임산부가 혼자 나가서 돌아다니라고? 좀 너무한 거 아니야? 뭐 내가 나가서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밥 먹는 한 2~30분 나가 있으라는 것도 싫어? 옛날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어요. 그 정도로 힘들게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 밥 먹어야 하니까 저보고 나가라고 화를 냈죠. 야, 나 오늘 밥 먹고 들어갈 거니까 너 혼자 차려 먹어. 어? 그럼 늦게 와? 밥을 밖에서 먹는데 그럼 빨리 들어가겠냐? 에휴,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진짜. 고작 입덧하는 걸로 퇴근하고 밥을 밖에서 먹고 가게 만들어? 말을 왜 그렇게 못됐게 하냐?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. 힘들면 빨리 나을 생각을 하라고. 암튼 저녁 먹고 들어간다. 그치만 나 먹을 게 거의 없어서 올 때 과일 좀 사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. 아이고 아주 가지가지 한다 그치? 야 아직 날 박잖아. 이 발로 나가서 좀 사와라. 집에서 과일 파는 가게까지는 거리도 멀고 들고 오는 것도 힘들잖아. 당신이 차가 있으니까 들어올 때 좀 사다 주면 좋잖아. 밥 먹으러 가면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해서 차는 회사에 놔두고 갈 건데. 대리 불러서 타고 오고 올 때 과일 좀 사다 줘. 아 진짜. 일단 생각은 할 텐데 못 갈 수도 있어. 정말로 그날은 술을 엄청 먹고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뻗어서 자더군요. 당연히 주문한 과일은 하나도 안 사왔죠. 5년 후. 아니 나는 이런 거 느끼해서 안 먹는다니까. 왜 맨날 밥상에 올라오는 거야? 난 이런 거 좋아해. 먹기 싫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. 야 가족인데 그럼 나 혼자 먹어? 나는 이거 좋아해. 아빠 싫으면 아빠만 나가서 먹어. 들었지? 당신 혼자 나가서 먹고 와. 하여튼 내가 우리 딸 갖고 입덧할 때부터 먹을 걸로 투정부리더니 어떻게 몇 년이 지나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냐? 그 이야기를 5년째 하고 있어. 당신 이리 좀 와봐. 아침에 밥 좀 먹고 가게 전날 밥솥에 밥이라도 좀 해놓으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? 그래서 즉석밥 돌려 먹으라고 사놨잖아. 와 진짜 대충이다. 나한테 왜 이렇게 함부로 해? 아빠는 나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한테 대충이었잖아. 그래 우리 딸 말 잘했다. 어? 당신이야말로 입덧이 심해서 음식 냄새도 못 맡는 사람 보고 자기 먹고 싶은 국밥 못 먹게 한다고 구박을. 어? 언제까지 그 소리 할 거야?
아빠는 딴소리 하지 말고 엄마한테나 좀 잘해. 내가 볼 땐 엄마가 집에서 안 쫓아내는 것만 해도 엄마는 천사야. 그려. 내 새끼지만 어찌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냐? 며느리에게 애가 졌을 때도 구박하고 그랬다며. 너 그거 평생 가, 이 녀석아. 들었지? 당신이 얼마나 못하면 온 가족이 나서서 내 편을 다 들어주겠어. 나한테 좀 잘하라고. 아니, 고작 국밥 좀 먹고 싶다 했다고 왜 다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?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있던 이야기 좀 그만해. 1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. 5살 어린 아들과 저만 덩그러니 남겨졌죠. 그때 장례식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자리에서 신우가 언니도 힘들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식 잃은 부모보다 힘들겠어요. 그러니 괜한 돈 욕심 내지 말고 오빠 보험금은 우리 부모님 드려요. 지나서 생각했을 때는 저런 신우의 가스라이팅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지만 그때 당시엔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러자고 했었죠. 결국 남편이 아이를 위해서 들어둔 사망보험금을 시댁에서 다 가져갔어요. 몇 년이 지났을 때 신우가 낼름 다 집어삼켰다는 걸 알게 됐죠. 돈이 아까웠지만 그것보다 신우와의 연을 그 정도에서 끊고 지내게 된 게 더 이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. 어차피 빚이 있던 것도 아니고 아이와 저 둘이 생활할 만큼은 수입도 있고 남편과 저축도 착실히 했었기 때문에 넘어갈 만했어요.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아이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시댁에 찾아가면 아이고 우리 아가 아범하고 똑같이 생겼네 하고 들어가서 우신다고 시어머니께서 직접 마음 아프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더군요.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 아이가 저학년일 때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애 혼자 붕 떠있는 시간이 생길 수 있잖아요. 시댁에서의 반응이 저런 식이니 잠시 맡기지도 못하고 결국 친정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직장을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. 아이가 중학생이 될 때쯤엔 친정의 도움 없이도 둘이 잘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죠. 그런데 한날은 10년 넘게 전화 한 통 없던 신우가 전화가 와서 언니 바빠요? 통화 되죠? 아가씨? 네, 무슨 일이세요? 지금 저희 엄마 아빠 두 분 다 요양원에 계시는 거 알죠? 한 달에 그것만 돈이 80만 원이나 나가요. 요양원요? 저한테는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. 꽤 됐어요. 그 때문에 새들어 살던 집도 빼고 그걸로 요양원 치료비 하고 있었어요. 아무튼 꼬망이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그쪽 집에서도 병원비를 좀 보태야 하지 않겠어요? 한 분씩 병원비 내는 걸로 합시다. 병원비 말이죠. 일단 통장 좀 열어보고 생각 정리해서 연락드릴게요. 생각할 게 뭐 있어요. 땀남도 아니고 꼬망이 친족이잖아요. 일단 알겠으니까 나중에 연락합시다. 저는 일 들어가 봐야 해요. 그러고 끊었어요. 이전에 남편의 사망보험금 사건을 통해 신우에 대해 반감도 크게 가지게 됐지만 그것만큼이나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. 그건 신우같이 강하게 밀어붙이며 말하는 타입과 상의할 땐 절대 그 자리에서 덜컥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. 나에게 엄청 손해가 되는 일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하길 서슴지 않는 사람이라 혼자서 차분히 꼼꼼하게 저 사람 말이 적절한가 숙고해봐야 하는 거죠. 그래서 저녁에 혼자 찬찬히 생각을 정리하고 있으니 아들이 엄마 뭐해? 하며 찾아와 털어놨더니 할아버지 할머니? 나는 그분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 보고 얼굴도 못 봤는데 병원비를 내라고? 엄마 혼자 나 키우는데 양육비는 한 푼이라도 주고 그런 소리 한대? 똑부러진 우리 아들 절대 돈 보내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라더군요. 그래서 언제 돈 보내줄 거예요? 우리 집에서는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. 뭐라고요? 이런 불효막심한 애가 뭐 보고 배우겠어요? 우리 애는 보내지 말라고 하던걸요? 상식적으로 말해봅시다. 오빠 보험금을 다 챙겨갔잖아요. 왜 넘겼다고 생각해요? 오빠가 살아서 챙겨드렸을 부모님 못 챙겨드리게 됐으니 그 돈으로 부모님 노후에 챙겨드리라고 아가씨한테 넘겨준 거예요. 그런 오빠 목숨값 받아서 어디다 쓰셨길래 아직 학생인 우리 아들 보고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 두세 번 얼굴 마주한 게 전부인 조부모 봉양을 하라는 거예요? 나도 나름대로 모신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잖아요. 우리 아들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책가방 하나 선물해준 적 없지 않아요?
그리고 나 혼자서 키우느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어린애 혼자 집에 있던 일이 많았어요. 그랬을 때 하루를 맡아주러 오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은 홀로 애 키우는 제 부담을 얼마나 덜어주셨길래 도와달라고 찾아오신 거죠? 앞으로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야 하는데 등록금 할 돈이나 먼저 좀 거들어주세요. 설마 본인들 손자가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도 포기하길 바라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. 아, 자꾸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. 같은 소리니까 계속하죠. 본인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당신 오빠가 죽으면서 다 하고 갔으니까 그 오빠 목숨값으로 어떻게든 해결하세요. 앞으로는 이런 일로 연락하는 일 없도록 하죠. 저쪽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차분하게 할 이야기 다 해버리고 나자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. 그 뒤로도 몇 차례 전화가 왔지만 무시했고 결국엔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. 어차피 전화번호를 안 바꿔서 전화나 가능했던 거지. 지금 우리가 어디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남남으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올 방법도 없거든요. 혼자서 노부모님 요양원 비용, 병원 다니면 치료비와 간병비 등등 알아서 하려면 골치 아프겠지만 뭐 어쩌겠어요. 그렇겠다고 오빠 사망보험금을 털어갔으면 알아서 책임을 다하겠죠.